안녕하세요. 저희는 RBS 아나운서 함영선, 최하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대한적십자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 궁금하셨던 것들을 함께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궁금한 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으로 지금 질문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헌혈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도 있고, 붉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도 있고, 또 RCY 봉사단이나 빨간색이라고 답변을 해주신 분들도 있네요. 네, 헌혈, 붉은 십자가, RCY까지 다양한 것들을 떠올려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모두 맞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부터 공공의료사업, 남북교류까지 다방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혈액 전문기관인 혈액관리본부를 통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헌혈과 같은 활동을 운영하고 또 곳곳에 혈액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적십자 표장 역시 많은 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심볼인데요. 적십자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인명 구호 및 지원 활동을 의미하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일상 여기저기서 자주 적십자 마크를 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 위법인 경우가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 및 본래의 목적 외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내주신 RCY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RCY는 레드크로스 유스를 줄인 말로 청소년 적십자를 의미합니다. RCY를 부르는 말은 학교별로 또 모두 다른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적십자단, 중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 적십자단, 대학교에서는 대학 적십자회로 부릅니다. RCY 단원들은 주로 사랑과 봉사의 적십자 정신을 배우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활동이 하나 더 있죠? 뭘까요? 바로 저희 RBS입니다. RBS는 레드크로스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의 줄임말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의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대학생 방송국입니다. 서울지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 직접 참여해 취재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 유튜브,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적십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헌혈인데요. 여러분들도 자주 하셨거나 또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헌혈을 해봤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혈은 헌혈의 집뿐만 아니라 헌혈 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헌혈을 통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는 만큼 헌혈은 아무나 또 아무 때나 할 수 없는데요. 헌혈은 만 16에서 69세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경우 60에서 64세까지 헌혈을 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 최대 5회까지만 헌혈이 가능하고 헌혈 후 다음 헌혈은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8주 후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남성의 경우 50kg 이상, 여성의 경우 45kg 이상의 체중이어야 하고 혈압과 맥박이 정상 수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체온이 37.5도를 초과하거나 1개월 내 해외 체류 경험이 있다면 헌혈이 불가능합니다. 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추가로 또 있는데요. 헌혈하기 전에는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또 헌혈하기 전에는 음주나 흡연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헌혈 직후에는 헌혈을 했던 장소에서 15분 정도 쉬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식을 하지 않고 바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가끔씩 어지럼증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또 헌혈 후에는 사우나, 등산, 과격한 운동 등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헌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추려 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헌혈 관련 안내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메르스, 그리고 사스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는 혈액으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혈기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시설과 기기를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전염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헌혈로 빠져나간 일부 영양소는 한 끼 식사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백혈구는 혈액뿐만 아니라 혈관벽, 간, 림프절에도 있고 몸에서 필요할 때 즉시 혈관으로 돌아가 면역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촬영일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은 4일분으로 적절 혈액 보유량인 5일분을 밑돌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 혈액 보유량은 5일분 이상일 때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5일분 미만일 경우에는 혈액 수급 부족 징후로 관심 단계로 관리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문 헌혈이나 단체 헌혈이 급감해 혈액 수급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레드커넥트라는 어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SK텔레콤과 대한적십자사가 함께하는 레드커넥트는 헌혈자의 건강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헌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기능은 크게 헌혈의 지첩기, 전자문진, 예약, 건강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혈액 전달과 혈액 보유 현황 및 혈액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어플을 통해 좀 더 쉽고 빠르게 헌혈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리고 6월 14일이 혹시 세계 헌혈자의 날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세계 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을 전하고 헌혈자에게 감사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사연맹, 세계보건기구, 국제헌혈자조직연맹, 그리고 국제수혈학회가 지정한 날입니다. 혈액 수급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요즘 세계 헌혈자의 날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헌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본 만큼 우리 모두 헌혈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채팅을 통해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RBS 함영선 최하나였습니다.